안녕하세요. 노후반전 채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다뤄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약 복용 후 운전과 일상 속 사고 위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약 먹고도 멀쩡한데. 운전도 할 수 있어. 잠깐 외출인데 괜찮겠지.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충격적인 실제 사례들. 지난달 대구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약을 복용 중인 67세 박모 씨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후 집 근처 마트에 가려고 운전대를 잡았어요. 평소처럼 후진을 하려던 순간 갑자기 정신이 흐릿해지면서 브레이크와 엑셀을 헷갈렸어요. 그 바람에 차가 인도로 돌진해 산책 중이던 70대 할머니를 들이받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박모 씨가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사고를 냈지? 나는 그냥 후진만 했는데. 조사 결과 박모 씨는 항우울제와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지 2시간 만에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어요. 약물에 의한 판단력 저하 상태였던 거죠. 부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하던 74세 김모 씨가 새벽에 갑자기 배가 아파 응급실에 가려고 운전을 했어요. 하지만 수면제의 잔여 효과로 인해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 신호등을 무시하고 교차로를 지나다가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김모 씨는 내가 빨간불을 무시했다고? 전혀 기억이 안 난다며 당황했어요. 이게 남 얘기 같으신가요?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약물 복용 후 사고 위험은 평소보다 2에서 3배까지 증가합니다. 더 심각한 건 고령자일수록 약의 작용이 더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위험은 더욱 커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서 간 기능과 신장 기능이 떨어져 약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거든요. 젊은 사람은 4시간이면 몸에서 빠질 약이 70대에게는 8시간에서 12시간까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지난해 전국에서 약물 관련 교통사고는 무려 3,247건이었어요. 이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42.8%에 달했습니다. 운전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행동입니다. 잠깐 운전하는 사이 누군가의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운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전뿐만이 아닙니다.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할 때도 다양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실제 일어난 일상사고 사례들. 1. 새벽 화장실 낙상사고. 인천에 사시는 72세 최모 할머니는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하신 후 새벽 3시경 화장실에 가시던 중 거실 테이블에 다리를 부딪혀 넘어지셨어요. 그 바람에 퇴퇴골 골절로 3개월간 입원하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 정도 턱에 걸리지 않았을 텐데 약 먹고 나니까 몸의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라고 하셨어요. 2. 가스레인지 화재 사고. 서울에 사시는 68세 이모 씨는 항불안제를 복용한 후 저녁 식사를 준비하시던 중 냄비를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완전히 잊어버리셨어요. 3시간 후 이웃집에서 연기 냄새를 맡고 신고해서야 발견됐는데 다행히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부엌 전체가 그 흐름으로 뒤덮였어요. 3. 식사 중 기도 막힘. 경기도에 사시는 75세 박모 할아버지는 우울증 약을 드신 후 저녁 식사를 하시던 중 고기가 목에 걸려 응급실로 이송되셨어요. 평소 같으면 천천히 씹어 드셨을 텐데 약의 영향으로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급하게 드시다가 발생한 사고였어요. 4. 전기감전 사고. 대전에 사시는 69세 김모 씨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후 손상된 전기 코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만지다가 감전되셨어요. 평소 같으면 당연히 확인하셨을 텐데 멍한 상태라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셨던 거죠. 5. 길을 잃고 헤매는 사고. 부산에 사시는 73세 조모 할머니는 항우울제를 복용한 후 평소처럼 시장에 가셨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잊어버리셨어요. 6시간 동안 헤매다가 경찰의 도움으로 집에 돌아오셨는데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약의 영향으로 공간 인식력과 방향 감각이 저하돼서 생긴 일이었어요. 6. 보이스피싱 피해. 광주에 사시는 71세 정모 씨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셨어요. 평소 같으면 의심하셨을 텐데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라 속아서 통장 비밀번호와 개인정보를 알려주셨어요. 다행히 가족이 빨리 발견해서 큰 피해는 막았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7. 중복 복약 사고. 울산에 사시는 76세 한모 할아버지는 당뇨약을 복용한 후 단기 기억 장애로 인해 복용 사실을 잊고 같은 약을 다시 드셨어요. 그 결과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옆집 이웃이 발견해서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 모든 사고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약물 복용으로 인한 집중력, 판단력, 반응 속도 저하 때문이에요. 어떤 약들이 특히 위험할까요? 가장 주의해야 할 약물들을 알려드릴게요. 1급 위험 약물 절대 복용 후 운전 금지. 수면제, 졸피뎀, 트리아졸람 등. 복용 후 최소 8시간에서 12시간 운전 금지. 기억상실, 몽유병 같은 증상도 나타날 수 있어요. 신경안정제, 벤조디아제핀 계열,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등. 복용 후 4시간에서 8시간 운전 금지. 근육 이완, 반응 속도 저하가 심해요. 항정신 병약, 할로페리돌, 리스페리돈 등. 복용 후 6시간에서 12시간 운전 금지. 졸음과 함께 손 떨림, 경직이 올 수 있어요. 2급주의 약물 신중한 판단 필요. 항우울제, 세르트랄린, 플루옥세틴 등. 복용 초기나 용량 변경 시 특히 위험. 개인차가 크므로 의사와 상담 필수. 항히스타민제 알레르기약, 클로르페니라민, 디페니드라민 등.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특히 졸음 유발. 복용 후 2시간에서 4시간 주의. 근육이완제, 파클로펜, 티자니딘 등. 복용 후 4시간에서 6시간 주의. 어지러움과 근력 저하가 심해요. 마약성 진통제, 트라마돌, 코데인 등. 복용 후 6시간에서 8시간 운전 금지. 호흡 억제와 의식 저하 위험. 3급 경미한 영양 약물 그래도 주의 필요. 혈압약 일부, 이뇨제, 베타 차단제 등. 기립성 저혈압으로 어지러움 가능. 특히 처음 복용할 때나 용량 변경 시 주의. 당뇨약, 인슐린, 설포닐유레아 계열. 저혈당으로 인한 의식 저하 위험. 식사와 함께 복용 시간 준수가 중요. 약물 복용 시 나타나는 위험 신호들.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나타나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신체적 증상. 눈꺼풀이 무겁고 계속 졸림이 몰려와요. 손발이 떨리거나 힘이 없어요. 어지럽고 비틀거려요. 시야가 흐릿하거나 이중으로 보여요. 입이 마르고 말이 어눌해져요. 정신적 증상. 집중력이 떨어지고 멍해져요. 기억력이 평소보다 나빠져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감정 기복이 심해져요. 현실감이 떨어져요. 운동 능력 저하. 반응 속도가 느려져요. 균형 감각이 떨어져요. 손발 협응이 안 돼요. 근육 경직이나 이완이 와요. 다행히 예방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1. 복용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약 상자나 라벨의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운전 주의, 졸음 유발, 집중력 저하 같은 경고 문구가 적혀 있어요. 애매하면 의사나 약사에게 꼭 직접 물어보세요. 이 약 먹고 운전해도 괜찮나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꼭 물어보세요. 복용 중인 모든 약을 정리해보세요. 처방약뿐만 아니라 일반의 약품, 건강기능식품까지 모두 포함.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하면 상호작용으로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어요. 2. 복용 후 일정 시간은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수면제는 최소 8시간 이상. 잠에서 깨어났다고 해서 바로 운전하면 안 돼요. 잔여 효과가 아직 남아있을 수 있어요. 항우울제, 항불안제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4시간에서 12시간 이상. 처음 복용할 때는 더 오래 기다리세요. 몸에 적응될 때까지는 특히 조심하세요. 이 시간을 무시하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사고는 바로 눈앞입니다. 3. 가족과 정보를 공유하세요. 가족에게 약 복용 사실을 반드시 알리세요. 오늘 약 드셨어요? 오늘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택시 타고 가세요. 택시비는 제가 드릴게요. 가족의 한마디가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주변 가족들도 어르신의 약 복용 시간을 기억해두고 그 시간대에는 운전을 못하게 도와드리세요. 4. 대안교통수단을 미리 준비하세요. 대중교통이나 택시 바우처 제도를 이용하세요. 시니어 교통 지원 정책, 운전면허 반납자 혜택, 지역별 택시 할인 바우처. 미리 계획을 세우세요. 병원 갈 날짜를 정하고 가족에게 미리 알리기. 응급 상황을 대비한 택시회사 연락처 저장. 이웃이나 친구에게 도움 요청하기. 5. 스마트폰 알림 기능을 활용하세요. 약 복용 시간과 운전 금지 시간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알림 설정. 오전 8시 약 복용, 오후 4시까지 운전 금지. 실수 방지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6. 응급 상황 대비책을 마련하세요. 응급 상황 시 연락할 수 있는 번호를 미리 정해두세요. 가족 연락처, 119 응급실, 단골 택시회사, 이웃이나 친구. 응급 상황이라도 약 먹은 후에는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구급차를 부르거나 가족이나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약을 복용한 날에는 이런 것들도 조심하세요. 실내 안전, 화기 사용 주의, 가스레인지 사용 후 반드시 확인, 전기 제품 사용 시 더욱 신중하게, 촛불이나 향 같은 것은 피하세요. 낙상 방지, 슬리퍼 대신 미끄럼 방지 신발 착용,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침실과 화장실에 야간 조명 설치, 날카로운 도구 사용 금지, 칼, 가위 등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마세요. 요리는 간단한 것만 하거나 가족에게 부탁. 외출 시 안전. 혼자 외출 최소화. 가능하면 가족과 함께 외출. 혼자 나가야 할 때는 목적지와 시간을 가족에게 알리기. 금융 거래 주의. ATM 사용이나 은행 업무는 피하세요. 전화로 개인정보 요구하면 일단 끊고 가족과 상의. 길찾기 도구 준비. 스마트폰 GPS 설정. 집 주소와 가족 연락처 메모 지참. 가족 여러분도 함께 도와주세요. 어르신을 위한 가족의 역할. 복약 관리 도움. 하루 분량씩 약을 미리 나누어 준비. 복용 시간을 함께 확인. 부작용 증상 관찰. 교통편 지원. 병원 진료 시 동행하거나 교통편 제공. 택시비 지원. 대중교통 이용법 알려주기. 응급 상황 대비. 응급 연락망 정리. 복용 중인 약 목록 정리. 수치의 연락처 준비. 위험 신호 포착하기. 이런 증상을 보이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의식이 흐려지거나 반응이 없을 때, 호흡이 얕아지거나 불규칙할 때, 심한 어지러움이나 구토가 계속될 때, 말이 어눌해지거나 행동이 이상할 때, 정부 지원 정책 활용하기. 약물 복용으로 운전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이 있어요. 교통비 지원 제도,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혜택, 대중교통 이용권 지급, 택시 할인 바우처 제공, 지역별로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원, 시니어 교통 지원, 만 65세 이상 대중교통 할인, 장애인 교통비 지원, 의료진료 교통비 지원, 의료비 지원 제도,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우울증, 치매 등 치료비 지원, 상담료 지원, 약값 할인, 건강검진 지원, 정기 건강검진 무료, 인지기능 검사 지원, 약물 상호작용 검사, 새로운 생활 패턴 만들기. 약을 먹는다는 건 내 몸과 마음이 회복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 시간만큼은 잠시 쉬어도 괜찮아요. 건강한 일상 루틴, 규칙적인 생활, 정해진 시간에 약 복용, 충분한 수면 시간 확보, 가벼운 운동으로 몸 관리, 사회적 활동 유지,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이웃과의 안전한 만남, 가족과의 시간 늘리기, 취미 활동,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안전한 취미, 독서, TV 시청, 라디오 청취, 가벼운 원예나 요리.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약을 먹었을 때는 평소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운전을 멈추는 건 포기가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한 배려예요. 평소처럼 식사하거나 외출한다고 해도 약의 영향은 생각보다 더 오래 남아있어요.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후회로 남을 수 있어요. 교통사고로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 있고, 화재로 집을 잃을 수 있고, 낙상으로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주의하면 모든 위험을 피할 수 있어요. 당신의 건강과 안전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조심하는 그 한 걸음이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큰 안심이 될 수 있어요. 약물 치료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에요. 안전하게 치료받으시면서 건강도 되찾고 가족도 안심시켜 드리세요. 혹시 이런 분들 계시다면 꼭 함께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여러가지 약을 복용 중인 부모님, 최근에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신 어르신, 약 먹고도 운전하시는 가족이나 지인, 영상 하나가 당신의 가족을 살릴 수 있어요. 노후 반전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꼭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안전한 복약, 안전한 일상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감사합니다.